안녕하세요. 2018년도 제2회차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대의 대표 유물로 오른 것은? 지문이 두 개가 있네요. 돌을 갈아 간석기를 만들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두 가지 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1번 그림부터 보면 첫 번째는 구석기 시대 때 사용했던 뗀석기에 대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는 철기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의 일종인 명도전입니다. 3번은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지배계급의 무덤인 고인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사용했던 물건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졸본을 수도로 세운 나라로 건국 시조를 조상신으로 섬겼으며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는 바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입니다. 제천 행사 중 동맹이라는 이름을 실시했던 나라는 바로 4번에 있는 고구려입니다. 1번에 있는 옥전은 고구려 바로 밑에 있는 나라로 특이하게도 제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고요. 백제는 이 당시에 존재했던 국가가 아니므로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은? 역시 보기가 두 가지 있고요. 백제 성왕과 연합해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신라고요. 4개의 순수비를 세우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신라의 왕은 바로 1번에 있는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순수비를 진흥왕 순수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그림 자료가 하나 제시되어 있고요. 명칭, 소재지, 소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문화유산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 신라의 수도라고 하고요. 소개를 보면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입니다. 2018년도 제1회차 시험에서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료이기도 한데요. 바로 3번에 있는 임신서기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살펴보면 1번에 있는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세웠던 외국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밝혔던 비석으로서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대각국사비는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의천이 세웠고요. 4번에 있는 사택지적비는 신라가 아닌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이 사택지적이라는 게 인물의 이름이에요. 사택지적비.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고려를 건국하고, 여기서 사실 끝나는 문제인데 더 읽어보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뇨 10조를 후손들에게 남겼다.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바로 1번에 있는 태조 왕건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고요. 그리고 후뇨 10조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남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2번, 3번, 4번 묘청, 김부식, 이자겸 모두 고려의 인물은 맞지만 고려를 세운 사람은 아니게 되겠죠. 묘청은 우리가 서경천도라는 키워드로 만나봤었던 인물이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 굉장한 권력을 휘둘렀던 문벌귀족.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기도 한 사람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종교는? 지문 두 개가 나와 있고요. 통일신라에서는 원효가 정토신앙을 보급했다.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자, 다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네, 원효대사는 민중들에게 내려가 불법을 설파하고 정토신앙을 보급했던 승려입니다. 자,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골을 물리치고자 했던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염원을 담아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7번.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경제 생활의 모습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우경의 시작. 우경은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농사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인 삼국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청해진. 자, 청해진은 고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3번에 있는 이양법의 확산. 네, 이것도 2018년 1회차에 나왔던 내용이죠. 요즘 말로 풀어 얘기하면 네, 모내기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냈던 이양법의 확산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있는 해동통보 주조. 주조라는 건 뭐 어떤 화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동통보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고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화폐라고 한다면 상평통보.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란 동전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평통보를 조선의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자,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였다.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 축조에 이용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로 관리가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목민심서라는 아주 걸출한 저서를 남겼고요. 그리고 정조를 도와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짓는데 큰 공헌을 했던 실학자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선에서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이순신의 수군이 활약했다. 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하면 임진왜란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 자,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던 사건은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네,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3번.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자, 황룡사에 있는 9층 목탑이 소실된 것은 조선이 아닌 고려에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9층 목탑을 소실하게 됩니다. 자, 4번에 있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자, 이것은요, 정묘호란 이후에 다시 쳐들어온 후금에게 패배하고 인조가 굴욕적인 절과 인사를 올려야 했던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것은 바로 병자호란.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두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 먼저 읽어보면 고려 말 권문세족은 불법으로 대농장을 차지하고 농민을 노비로 삼았어. 자,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땡땡땡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을 견제했어. 자, 고려 말에 권문세족의 횡포가 판을 치자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무엇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려 하였을까요? 자,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있는 전민변정도감은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나 억울한 사연으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공민왕은 검정고시 국사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 전민변정도감 설치 외에도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원의 풍속을 금지하였다. 영토를 일부 회복하였다. 요거는 네, 비슷한 단어지만 어쨌든 요 정도 키워드가 나오면 이게 공민왕의 업적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자,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가 압록강 유역에서 군대를 되돌려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건. 자, 정답은 바로 2번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에 있었던 이성계는 새롭게 떠오르는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이나 남쪽에서 왜구나 오랑캐들의 침입이 잦았는데 요것을 토벌하면서 민중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는 위화도, 압록강 유역에서 군대를 되돌려서 다시 고려로 돌아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과 4번에 있는 대마도 정벌과 사군 육진 개척은요,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 세종 때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학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글로 쓰인 문학작품들이 널리 읽혔다. 그중 서얼, 차별, 철폐를 다룬 땡땡땡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한글 문학 중에서 서얼, 차별, 철폐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출신이었던 홍길동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바로 홍길동전이 되겠죠. 자, 1번에 있는 양반전은요, 일단 한글 문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에 있는 쌍화점은 고려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에 있는 열하일기는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청나라를 여행한 여행 감상문, 여행 기록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홍길동전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통치 규범을 담고 있는 법전은 자,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통치 규범을 담고 있는 법전은 바로 3번에 있는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과 2번과 4번에 있는 책들 모두 역시 법전의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속대전은 경국대전을 만든 이후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행령?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대전회통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법전이 되겠고요.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1번, 3번을 같이 묶어놓은 게 대전통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속대전, 대전회통, 대전통편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마 출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경국대전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요 관련 문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일단 경국대전만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무엇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1일차부터 3일차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1일차 보겠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거사함. 자,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문 여는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거사를 일으켰대요. 자, 2일차에는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였다. 3일차에는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자, 우체국 개국 축하연 때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일으켰고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막을 내렸던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던 정변으로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고 해서 갑신정변이에요. 이번에 있는 아관파천은요, 일본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던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을미개혁은요, 우리가 단발령을 시행한 개혁이라고 가장 외워두기 쉬운 을미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신미양요는요, 대원군 통치 시절 미국에서 통상수교를 요구하면서 강화도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를 신미양요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밑줄 치인 이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 조약은 체결 절차의 강제성 때문에 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아주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조약, 1905년에 있었던,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5년 전에 있었던 을사조약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죠. 자, 2번, 3번, 4번도 살펴보면요, 2번에 있는 한성조약은 14번에 있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배상으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했던 조약이고요. 자, 3번에 있는 정미 7조약은 을사조약 이후에 있었던 조약인데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굴욕적인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있는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통상수교 정책이고요. 그리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문은, 자, 신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사실 검정고시 국사에서 신문에 대해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 독립신문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볼게요.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신문으로 독립문 건립에 대한 지지기사를 보도하였다. 자, 서재필, 독립문, 정답은 바로 2번 독립신문입니다. 1번, 3번, 4번의 신문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한성순보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입니다. 한성순보라는 말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 한성부에서 발간한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3번에 있는 황성신문은요,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방성 대곡으로 유명한 을사조약에 대한 항의를 실었던 그런 신문이고요. 4번에 있는 제국신문은 독립신문과의 공통점은 한글신문이었다는 것, 한글로 이루어졌던 신문이었다는 것 정도. 일단 1번, 3번, 4번보다도 독립신문이 월등히 출제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국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2번 독립신문을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17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실시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제가 저번에 일본의 통치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1910년대에는 일단 식민 통치를 처음 시작한 무단 통치기, 공포감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시대를 바로 1910년대로 보고, 1920년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민족이 만만하게 볼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가 교묘하게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좀 이간질을 하고 통치를 손쉽게 해야겠다 했던 소위 문화통치를 펼쳤던 1920년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그냥 대놓고 손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착취해갔던
네, 민족 말살 통치기인 1930년대 이후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자, 이것은 191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자, 이것도 역시 191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에 있는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김아무개 이런 이름을 못 쓰고 김우라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던 일본 이름으로 아예 한국 신민화하고자 했던 창씨개명이 바로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네, 통치를 시작하기 직전인 1908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을지로에 있는 그 하나은행 자리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 세웠던 그 동인도 회사를 카피한 건데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1970년대에 철거가 돼서 지금은 기억 속에만, 역사책 속에만 있는,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세웠던 회사의 이름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 정답은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자, 수행평가 보고서래요. 어떤 단체에 대해 조사를 한 것 같고요. 목적, 인물, 활동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목적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 자, 이것을 주도한 인물로는 이상제, 이승훈 등이 있었다. 자, 활동으로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시킵시다.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실력 찾아서 국가를 다시 되찾아옵시다. 이런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이고요. 이것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조선어학회는요, 우리말을 연구했던,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말모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보신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2번에 있는 신흥강습소는요, 신흥무관학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간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3번에 있는 대한민국민회는 미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정답은 4번 조선민립대학 설립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자, 1번 서원철폐. 네, 서원철폐는 흥선대원군이 주도했던 정책이 맞고요. 자, 2번에 있는 별기군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아닌 고종의 정책입니다. 이 별기군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던 군대와 좀 다른 신식 문무를 받아들인 신식 군대로서, 네, 이 별기군에 대한 차별 때문에 기존의 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난이 바로 이모군란, 네,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죠. 자, 국사를 배우다 보면 이 별기군이랑 별무반을 헷갈려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개를 같이 혼동해서 정답을 가려내게끔 하는 난이도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헷갈리시지 않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별기군은 조선 아주 끄트머리에 있었던 신식 군대를 이야기하고요.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윤관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3번에 있는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맞습니다. 무리하게 경복궁을 중건하고 당백전을 발행함으로써 민심들의 원성을 샀던 사건이기도 하죠. 자, 4번에 있는 호포제 실시도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포를 거뒀던 호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사진이고요. 설명을 읽어보면, 사진은 순종의 장례 행렬이다. 이날 학생들의 주도로 서울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펼쳐졌다. 자, 일단 만세 시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3.1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단서가 있죠. 순종의 장례 행렬이었고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60만세 운동을 가려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3.1운동과 관련 있는 왕의 장례 행렬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아닌 고종의 인산일 등등이 나와야 3.1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학생들의 움직임은 맞지만 순종의 장례 행렬과는 관련이 없고요.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항의에서 일어난, 서름이 북받쳐서 일어난 항일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우리나라가 진 빚을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보태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아오자 라고 했던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하고요. 3번에 있는 60만세 운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은 1920년에서 1921년 봄까지 만주 일대의 한인 동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 정답은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일단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을미사변은 아까 문제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본인 자객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상하이 사변은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 상하이 사변, 상해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제암리 사건도 굉장히 일본에 의해서 잔혹하게 이루어진 학살이었어요. 이건 언제냐면 3.1운동 이후에 어떤 보복성을 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가두고 무참히 총질을 해서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렸던 사람이 그 영국에 있는 선교사인 스코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서코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있는 간도참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라는 사건 그리고 나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두 개 다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지문 두 개를 주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유추하는 하나의 사건을 맞추는 건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인데, 이 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이 사이에 있었던 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남침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자, 그리고 나에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였다.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은 모두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라는 내용을 보면요. 지도를 좀 빠르게 그릴게요. 네. 자, 가에서는 일단 북한군이 남침 개시를 하여서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나에 보면 국군과 유엔군, 우리 군대가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였다. 자, 우리가 평양까지 밀고 올라간 내용입니다. 서울 이하까지 쭉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된 사건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인천에 도착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1번에 있는 베트남 파병은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건너가서 고생을 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50 총선거는 1948년경에 있었던 처음으로 치루어진 선거를 이야기하고, 3번에 있는 4.4.5 개헌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행해졌던 1954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인천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아까 4.4.5 개헌하면서 언급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야기네요. 자,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OECD에 가입하였다. 자, 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2번.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네, 300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가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하얀 것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건데요. 뭐 설탕,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설탕, 밀가루, 그리고 면화. 자, 세 가지 모두 하얀 것들이죠. 요것들을 가공하는 게 발달했기 때문에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에 있는 금융실명제는요, 역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밑줄 친 선언으로 옳은 것은, 자, 2018년 2회차는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역사 후반부,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근현대사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여기서도 이승만 정부, 그리고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시점이 많이 이쪽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선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박종철의 고문치사 등을 배경으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조속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자, 체육관에서 손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닌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투표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던 선언은 바로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 그리고 독재,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비롯한 학생들을 대하는 폭력적인 억압, 네,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1번에 있는 정우회 선언은요, 신관회라는 단체와 관련 있는 내용이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3.1 민주구국선언은요,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박정희 퇴진운동입니다. 그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명동성당에서 각종 정계 인사들이나 신부님들이 고생하셨던 3.15 민주구국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비교적 최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남북공동선언을 진행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로 옳은 것은, 자, 역시나 현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다. 내용을 읽어보면, 햇볕 정책이 추진된 이후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자, 아까 문제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죠. 이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대사에서 어떤 대통령 이름을 들고 땡땡땡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아주 최근의 대통령, 혹은 아직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혹은 논란의 여지가 아주 짙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출제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오는 대통령 정부 위주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정도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2018년도 제2회차 검정고시 한국사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2018년 1회차도 그랬지만 2018년 2회차도 비교적 세세한 내용을 좀 묻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2019년도 제2회차까지 올해 검정고시가 모두 끝났는데요. 모두 잘 보셨길 바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도 문제도 해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